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적인 반중 여론이 확산되면서 중국 내 거주 중인 소수민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 전략이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어가면서 오랜 세월 중국 한족의 거대 세력과 대립을 해오며 자기 민족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중국 내 소수민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수천만에 달하는 한민족 계통의 소수민족, 고구려나 고조선의 유민들로 분석되는 민족들까지 있어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학계뿐 아니라 해외 학계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토전략TV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세계 제조업 1위는 단연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1971년 미국은 급성장하는 소련을 견제하고자 중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일종의 우방국으로 만들어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반세기 동안 미국의 물건을 싼 값에 대주는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권 탄압과 무분별한 패권 확장주의로 인해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가 한 번에 무너져 버렸던 것과 같이 중국의 제조업도 여러 나라로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제조업은 브랜드와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의 제조업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삼류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로 낙인 찍혔던 대한민국 기아자동차가 진출 31년 만에 아우디, 폭스바겐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영국은 자동차 리뷰 방송 탑기어 프로그램이 1970년대부터 방영을 해온 나라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독일보다도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영국에서 독일, 일본차를 제치고 한국 기아자동차가 1위를 차지한 것은 한국 제조업 역사상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영국에서의 성과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학교 좀비물 드라마인 지금 우리 학교는이 영국에서 수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영국에서는 한국산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제조업 제품들의 이미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선진국에서만 개최할 수 있는 스포츠 행사인 동계올림픽을 중국이 무리하게 유치하여 개최를 하면서 2008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 지 십수년 만에 중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에 덩따라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산 제조업 제품들이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으로 선진국 시장에 팔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꾸로 소수민족 탄압 정책이라든가 강제적 산화 제한 정책, 민주주의 시위대의 탄압 등이 이슈화되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평가 판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크게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제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리난 지역은 다름 아닌 중국의 소수민족들입니다. 주요 글로벌 대기업 브랜드들에서 차이나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 소수민족 자치주에서 생산되는 면직물이라던가 여러 제조업에 쓰이는 재료 생산을 담당하던 소수민족 지역들의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대형 의류 브랜드 H&M, 나이키 등 주요 기업들이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자치주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차이나 보이콧 움직임이 글로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의 선진국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의 패권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조업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들 중에 한국계 혈통임이 드러나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밝혀지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수민족 프리미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한국과의 혈통적 연대를 통한 신분의 상승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점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혈통적으로 연결됐다고 연구되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들 베스트 4를 살펴봅니다. 4위 라오족, 인구 45만 명. 중국의 소수민족인 라오족은 한국계 혈통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서부의 윈난성뿐 아니라 태국, 미얀마 북부지방에 위치한 인구도 약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을 정도로 중국과 동남아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거대한 민족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국내외 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라오족이 고구려 멸망 이후 중국으로 이주해간 소수민족일 것이라는 분석을 조금씩 내놓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라오족의 언어 구조가 완벽하게 한국어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어나 몽골어보다 한국어에 더 가까운 수준인데요. 나는 나, 너는 너로 말하고 있고 또 나는 너를 사랑해요 라는 말을 라오족 언어로 번역하면 나레노타 하웨요 이며 나는 베이징으로 갑니다 라는 말을 번역하면 나레 베이징로 가이요 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의 한국어의 한지방 사투리 정도로 분석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법 구조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인이었습니다. 1993년 글로벌 최고 권위의 언어학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마티소프 교수가 라오족 거주지를 찾아 언어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와 놀랍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저를 사용하는 문화라던가 호랑이를 숭배하는 예맥족의 전통, 한민족 고유의 바지나 색동 저고리 등을 입는 복식 문화 역시 한국과 닮아 사실상 한국계 혈통들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년 지난 아프리카의 유태인들을 DNA를 검사해 유태인임을 발견하고 공군기로 이스라엘 땅으로 수송을 해왔을 정도로 혈통적으로 유태인과 일치하면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는 만큼 민족의식이 투철한 나라입니다. 한국 역시 라오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신음하는 우리 옛 동포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의견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위 조선족 192만 3,842명. 조선족은 명백히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는 한국계 민족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조선족 자치주 일대를 제3의 코리아로 말합니다. 최근 급속한 한국으로의 조선족 유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과 조선족 주민들 간의 감정에 골이 깊어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조선족들은 한국의 우호적인 감정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조선족의 군입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 시민들은 병역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생겨 사실상 우리 국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중국 내 조선족 인구가 200만 명이 있다는 이유로 한복과 각종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용하여 우리 문화 전체를 송두리째 강탈을 시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 조선족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한족보다 조선족들은 한국에 비자 받기가 수월하며 또 귀화 역시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한때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어 상위 순위에 한국 최저임금에 관한 이슈가 최상단에 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놀라운 뉴스입니다. 거의 시간당 9,160원에 가까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1,770원을 받는 중국 최저임금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우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서유럽이나 북유럽, 북미권 최선진국 수준의 임금으로 한국에만 가면 그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은 중국 네티즌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과 한국과의 임금 격차와 빈부격차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한국으로 일하러 가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한족보다는 조선족들의 입국 비자 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한 편이어서 조선족들의 몸값은 중국 내에서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수만 불의 연봉이 차이가 날 수준으로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조선족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안 좋은 평가가 많지만 현재 조선족들은 중국 내에서 사회 신용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중국에 옹호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며 통장 개설이라던가 부동산의 구입, 취업 등의 제한이 생기는 상황으로 조선족들의 현재 중국 내에서의 처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위 랴오족, 총인구 894만 116명. 랴오족 또는 묘족으로 불리는 이 민족은 무려 900만 명,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는 5번째로 규모가 큰 집단으로 중국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일각에서는 묘족이 고조선 멸망 후 중국 남부지방으로 내려간 고조선이 후예라는 설과 고구려의 유민이라는 설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에서는 묘족의 한반도 유래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랴오족의 전설에서는 해 뜨는 동방 끝에서
두 개의 큰 강을 건너왔다는 전설이 있고 또 고구려의 주문과 동일한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 신화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인류학자 게디스는 이러한 мя오족의 여정에 관심을 갖고 세계 역사상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굴복하지 않은 두 개의 민족을 꼽으라면 바로 유태인과 мя오족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мя오족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 진행 중인 고구려사의 자국 역사 편입의 목적 중에는 바로 мя오족이나 라오족과 같은 중국 내 고구려 기원 소수민족들에 대한 통치 명분을 찾기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мя오족은 해외에 있는 인구만 해도 200만 명으로 모두 합치면 1000만 명 이상의 민족입니다. 만약 이들이 한민족과 동화된다면 우리 민족의 규모는 거의 1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мя오족의 언어와 한국어의 어수는 동일합니다. 문법 시스템이 중국과 동일하지 않아 오랜 기간 중국에 동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묘족을 한민족의 또 다른 디아스포라로 여기고 집중적인 연구와 포용이 필요하며 동북공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위 만주족, 인구 1068만 2263명. 중국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 집단 중 하나인 만주족은 인구만 무려 1000만 명 이상입니다.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운 금나라의 후예들입니다. 여진족, 거란족의 후예로서 사실상 한반도 북부의 한민족 계통의 민족입니다. 이들은 금나라를 세울 때 신라의 김씨를 따와 나라를 세웠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신라의 후예로 여기고 있고 청나라 왕족의 성씨 역시 신라를 항상 기억하고 흠모하라라는 성씨로서 애신강나라는 긴 성씨를 사용할 정도로 신라의 후예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민족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주족의 조상인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로 모시던 조공관계에 있던 민족으로 사실상 한민족이지만 만주족은 별도의 문자와 언어가 있어 현대의 한국인들과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주족은 오늘날 한족과 많이 동화가 된 상황으로 언어와 민족색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만주의 분리독립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만주는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별도의 국가가 있었으며 청나라, 금나라, 여진 등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위인 북동방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있어왔기 때문에 만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갖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고구려사, 발해사, 심지어는 백제사를 자국의 역사로 주장을 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에서도 금나라, 청나라, 여진 등에 대한 역사를 한국사로 여기고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은 세계의 주요 사건들을 정확하게 맞춘 학자입니다. 그는 만주가 훗날 한국의 경제적 영토에 예속될 것이고 한국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주에 거주하는 만주족은 그만큼 우리 민족으로 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고대사적으로 더욱 연구를 통해 한민족 동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중국 내 소수민족 인구수 규모로 모든 한민족과 관련된 소수민족들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적 규모와 국제적 위상은 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팽창 속에서 중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옛 동포들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여 더욱 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